역시 K5 하이브리드 살 바에 K7 2.5 산다는 말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3,39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K7 깡통은 깡통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중형차 중간 등급 이상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등급만 해도 각종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LED 헤드램프, 앞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전좌석 열선 시트에 운전석 통풍 시트,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기본 적용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뭐 다른 옵션 없이 딱 프레스티지만 사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왕 차 사는 거 정말 있으면 편하겠다 싶은 옵션은 한두 개 꼭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88만원짜리 컴포트를 넣으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스티어링이 전동으로 조절됩니다. 그와 함께 이지 액세스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 편해져요. 또한 뒷좌석 수동 선커튼과 뒷유리 전동 선커튼까지 추가되고 뒷좌석에서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암레스트까지 들어와 주기 때문에 88만원에 이 정도 옵션 구성이 들어오는 건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59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도 활용도가 높은 옵션인데요. 장거리 주행 시 편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오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꼭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좌석에 이중접합 차음률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소음 차단 충분하고요. 뒷좌석 사람들 어차피 자거나 노래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소음 차단율이 꼭 있을 필요 없습니다. 조수석 통풍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더울 일이 있을까요? 운전은 운전자가 다 하는데 정 더우면 듀얼 에어컨이니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됩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 없습니다. 하지만 K7 정도 타시는 분들은 운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차 있는지 없는지 대충 사이드미러만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하지만 K7 타면서 트렁크 열고 닫을 일이 많겠어요? 아, 골프 다니느라 트렁크 쓸 일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트렁크 손으로 열고 닫아보세요. 운동되고 좋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에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3,53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43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넣을 수 없었던 옵션들이 노블레스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왕 이중접합 차음률이 들어오는 거 뒷좌석까지 들어와야 맞는 게 분명히 앞좌석은 조용한 것 같은데 꼭 뒤쪽에서 뭔가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해선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률이 있어야 됩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꼭 있어야 하는 게 평소에야 날씨 좋으면 사각지대 차량 숄더 체크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어두운 밤에는 시야가 워낙 좋지 않아 사각지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기능은 꼭 있어야 됩니다. 동승석 통풍 시트도 빼놓을 수가 없죠. 날씨가 더운데 운전자만 통풍 키고 조수석은 그냥 참으라고 한다면 뭐 여자친구야 삐지고 말겠지만 와이프라면 진짜 대형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쪽에만 통풍 버튼이 있고 반대쪽에 통풍 버튼이 없으면 무언가 대칭되지 않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영 차에 정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렁크. 저는 이제까지 K7 보면서 직접 손으로 트렁크 들어올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K7 타는 입장에서 남들은 다 전동 트렁크 쓰는데 혼자만 수동 트렁크 쓰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K7 일반 계기판도 충분히 중후하고 멋있습니다. 속도만 보면 되는데 굳이 LCD일 필요 있을까요? 스웨이드 내장재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천장 만지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격가지 옵션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 보고 내비 정보 보는데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필요할까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하지만 K7이 무슨 펠리세이드도 아니고 K5보다 조금 더 클 뿐인지라 굳이 서라운드 뷰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10 에디션에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라이트 추가하셔가지고 3,79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도 10 에디션의 구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K5나 소렌토와는 다르게 K9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후한 맛이 있고요. 스웨이드 내장재와
퀼팅 나파 가죽 시트를 실제로 보면 노블레스에 비해 훨씬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돈 좀 더 써서 고급스럽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가 꼭 추천드리는 옵션인데 자동차 속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나 내비게이션 정보, 안전장치 상황 등 여러가지 정보가 표시되어 운전할 때 눈이 편합니다.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빌트인 캠을 끼워서 128만원에 파는 게 좀 너무하다 싶은 건데요. 왜냐하면 K5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64만원입니다. K7의 반값이죠. 모니터링 팩 라이트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됩니다. 주차할 때도 편하고 차선 변경 시에 사각지대 차량을 직접 보여주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되죠. 일반 모니터링 팩이 아닌 라이트 버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굳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를 위해 34만원을 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크렐 사운드를 넣는 게 나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옵션 많이 넣을 거면 그냥 노블레스에서 조합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블레스에 컴포트,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라이트 넣으면 3,741만원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10 에디션 조합인 3번 조합보다 49만원 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49만원 차이에 12.3인치 LCD 계기판, 스웨이드 천정 내장재,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노블레스에서 조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앰비언트 무드램프 있다고 무드가 생기는 거 아니죠. 차라리 노래 좋은 거 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훨씬 더 무드 있습니다. 크렐 오디오 없는데요. 하지만 K7 기본 스피커도 8개나 됩니다. 음악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방 센서에, 후방 카메라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부족해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까지 설치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오바입니다. 19인치 휠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9인치 휠이 딱히 18인치 휠에 비해 더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전면 가공 휠이 더 깔끔해 보인달까요? 그래서 굳이 휠 사이즈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K7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10 에디션에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크렐 오디오, 19인치 휠과 앰비언트 라이트 추가해서 3,952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162만원 올랐습니다. 모니터링 팩은 라이트 버전과 다르게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멍 때리고 주차하다가 뒤를 박을 일이 없어지고요. 크렐 오디오도 8개의 스피커가 12개로 바뀌는데 크렐이 별로인가 싶다가도 막상 일반 오디오와 비교하여 들어보면 스피커 꽤 괜찮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K7은 꽤 멋지게 들어와서 보기 좋고요. 19인치 휠도 워낙 사이즈가 큰 편이라 차량 사이즈에 걸맞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391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전후방 주차 센서, 전좌석 가죽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앞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K5 같은 차에 비해 훨씬 나아 보이죠. 하지만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43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53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오고 사각지대 경고장치에 동승석 통풍 시트, 스마트 전동 트렁크까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K7 좀 더 고급스럽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256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79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과 스웨이드 내장재, 퀼팅 나파 가죽 시트, 2열에는 다기능 암레스트가 들어오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에 뒷좌석 커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빌트인 캠까지 거의 모든 옵션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62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952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12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 19인치 휠까지 챙기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조합 아니면 3번 조합 추천드리는데요. 솔직히 2번 조합에서 200만원만 더 주면 옵션부터 실내 내장재까지 전부 다 챙기게 되는 3번 조합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차에 200만원 투자 못할 건 없죠. 경쟁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K7과 그랜저, K5의 크기를 보면 앞에 두 자리까지 같아서인지 크기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랜저는 K7보다 길이가 5mm 작기는 하지만 차폭은 5mm, 휠베이스는 무려 30mm나 더 큽니다. 휠베이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봐도 지금의 그랜저는 뒷문이 진짜 길긴 합니다. 이건 좀 반칙이 아닌가? K5는 차량 길이는 90mm, 폭은 10mm, 휠베이스도 5mm 작습니다. 차량 길이에서 부족한 거 빼고 실내
실내 공간 차이는 그다지 차이 많이 안 나 보이네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랜저는 107만원 더 비쌉니다. K5 1.6 터보는 574만원 더 싸고 K5 하이브리드는 346만원 싸네요. 이거 보니까 K5 하이브리드 살 바에 K7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쭉 보시죠. 취등록세를 보면 그랜저 K7에 비해 K5는 약 50만원 정도 싸고 K5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이상 쌉니다. 취등록세에서 일단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유류비를 보면 K7이나 그랜저나 연비가 같기 때문에 유류비도 똑같이 나오고요. K7 2.5는 1km당 116원이 소모되며 10만 km 주행 시 1164만원이 듭니다. 그에 비해 K5 1.6 터보는 1023만원으로 141만원 덜 들고요. K5 하이브리드는 707만원으로 무려 457만원이나 아끼게 됩니다. 역시 하이브리드죠. 그렇다면 5년 10만 km, 자동차세 포함 유지비는 얼마나 들까요? K7은 1489만원으로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그에 비해 K5 1.6 터보는 배기량 덕에 자동차세를 조금만 내게 돼요. 그래서 K7보다 321만원 덜 들고요. K5 하이브리드는 유류비에서 워낙 이익을 본지라 522만원 차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가액의 취등록세와 5년 10만 km 유지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K7은 5,544만원 들고요. 그랜저는 5,659만원으로 처음엔 107만원 비쌌지만 5년 후엔 114만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K5 1.6 터보는 4,609만원으로 처음엔 574만원 쌌지만 5년 후에는 935만원으로 거의 1,000만원 수준까지 벌어지게 되네요. 역시 중형과 준대형의 유지비 차이는 무시무시합니다. K5 하이브리드도 4,706만원으로 처음엔 346만원 쌌지만 5년 후엔 952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되네요. 역시 K5 하이브리드 살 바에 K7 2.5 산다는 말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사러 왔다가 10 에디션 사서 갑니다. 이로써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